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12주차 오늘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주차라고 제가 말했나요? 11주차죠. 그쵸? 11주차 강의 주제는 그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리 중에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의 추출 그리고 분리 정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제 실질적인 그러한 사례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먹는 과일인 배로부터 우리가 미백 성분이라고 하는 알부틴 이것을 갖다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다양한 그런 어떤 공정들을 갖다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우리가 이제 소위 정하고 또 어떤 것이 이제 그 성분인지를 갖다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 또 그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분인지 잘 모르는 미지의 시료에 대한 그 성분을 갖다가 찾아가는 그 방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TLC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얇은 층으로 층을 갖다가 이제 그 도포를 해서 고체 막을 갖다가 고정층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서 그 도포한 위에다가 맨 밑에 이렇게 시료를 갖다가 플롯을 좀 점을 찍어서 시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매를 흘려주면은 용매가 쭉 위쪽으로 이 고정층을 갖다가 쭉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그 시료 성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성분들이 이렇게 D의 형태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갖다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요거 자체는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료는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거는 해조류, 그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들의 샘플을 갖다 이제 분석한 유형이라고 그랬고요. 맨 처음 것이 녹조류의 해조류를 갖다 분석한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요 경우에는 이제 레드, 즉 홍조류의 그 샘플을 분석한 거고, 그 다음 거는 갈조류의 샘플을 분석을 했더니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전개,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나타냈다. 바로 이것이 이제 TLC였었고요. 그래서 요 전개되어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의 각 띠의 위치, 또 색깔, 뭐 이런 것들이 각 물질, 그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물질을 갖다 나타내는 거라서 요 맨 처음에 요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로 가리키는 요 경우가 이제 푸코잔틴이라고 하는 고물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들이 뭐 네오잔틴이라든가 또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베타카로틴이라든가. 그래서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양이 많고 적음의 그런 차이들은 있긴 하지만 녹조류라든가 홍조류 그리고 갈조류에서 다 이렇게 이제 거의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네오잔틴이라고 하는 조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린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데 이 홍조류 같은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요 ES라고 적힌 시료에는 없지만 UPI라고 하는 그 시료에는 일부 지금 전개돼 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양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흐릿하냐 진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이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양이 충분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TLC 우리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그 결과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색깔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즉 색깔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냐면은 염색을 시키기도 합니다. 밖에서 이러한 각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 염색약을 갖다가 스프레이를 시켜서 그래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자외선을 갖다 쪼여서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visualization, 즉 시각화한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한 장비가 저기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자외선의 광원 장치예요. 저러한 형태로 시료를 갖다 보게 되면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 포터블형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경우도 물론 그렇게 저 장치가 크질 않아가지고 옮기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저거는 바로 저 밑에다가 현미경처럼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자외선이 조사가 돼가지고 바로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치를 통해서 자외선을 갖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영어로 이렇게 쭉 표현을 했지만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저걸로 보면서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여기 보면 if there are any colored spot, circle then lightly with a pencil. 즉 색깔이 나타나는 그러한 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약간 서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를 연필로 표시를 해둬라. 연필은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도 남잖아요. 그렇죠? 자국이.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대부분의 샘플이 most samples are colored. 대부분의 샘플이 이렇게 색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need to be visualized with a UV lamp. 즉 이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각화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이 이제 UV 램프를 저 플레이트 위쪽에서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러면은 서클이라든가 스팟, 그 점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UC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뭐 이제 뭐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쭉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요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눈동자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make sure 요 부분을 명심해라 그런 얘기죠. You are wearing your goggles. 고글이 이제 보호경이잖아요. 안경. 그러니까 안경 써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꼭 명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Do not look directly into the lamp. 그 램프를 갖다가 직접 눈으로 보는, 즉 자외선이 나오는 그 램프를 갖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rotect your skin by wearing gloves. 장갑을 꼭 껴서 여러분들 피부도 마찬가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색깔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좀 흐릿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분명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분명하게 관찰한 거는 자외선 램프를 또 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서 거기다가 나타난 위치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외선 램프로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램프를 비치면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다가 연필로 표시를 해두라는 그 위치를.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었던 이제 그 부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것이 자외선 램프를 비췄을 때예요. 예. 그래서 자외선 램프를 비췄을 때 분명하게 어디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 자외선 램프를 비치니까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위에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박스가 지금 아마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저게. 그래서 박스의 위치가 조금 밀린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저 윗단이 있는 게 조금 내려와야 될 텐데 조금 밀려서 지금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밑에처럼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이런 패턴을 갖다 우리 지난번에 과일 배에서 알부틴을 갖다가 우리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개를 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알부틴의 이제 표준품이 나타내는 그런 이제 크로마토그램이에요. 그래서 표준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띠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어디를 보더라도 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저 위에만 띠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스팟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점들이. 왜 그러냐면 표준품이니까 다른 불순물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 즉 중간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순도가 높다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차츰차츰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TLC,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는데 이러한 그 기술 또는 이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론 또는 이런 공정을 갖다 이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갖다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영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Advantage of TLC. TLC의 advantage, 장점이에요. 이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simple manufacture예요. 예, 그걸 줄여서 이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아주 이용하는, 사용하는,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다, 단순하다. And 그리고 cost of the equipment is low예요. equipment라는 건 장치거든요. 설비 장치 그래요. 장치의 비용이 이 장치 비용은 is low예요.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죠? 이건 뭐 소위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종이처럼 생겼어요. 종이처럼 생겼는데 종이는 아니지만 그 위에 실리카 겔이 얇게 이렇게 발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관찰할 때 필요한 UV 램프 정도만 있으면 돼요. UV 램프는 뭐 요즘 레이저 포인터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서 이 장치를 구성하는데 구축하는데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rapid technique예요. 굉장히 우리가 빨리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분리를 하거나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nd not time consuming like CC. CC는 뭐냐면은 줄여서 표현한 건데 이것도요.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조금 뒤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거는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이 타임 컨슈밍,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된다. 그렇지? not이에요, not time consuming.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그런 공정이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 separation of microgram of the substances. 예, can be achieved. 즉,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그런 물질의 분리, 예, 그런 것들도 can be achieved. 가능하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이라도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예, 뭐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 any type of compound can be analyzed. 예,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타입의 컴파운드, 화합물도 can be analyzed. 예, 분석할 수 있다. 어떠한 종류, 극성이 되든 비극성이 되든 이런 것들도 쉽게 박층 크로마토,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바로 분리를 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rrosive spray resins. 예, corrosive는 뭐냐면은 부식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물질에 이렇게 부식성 또는 반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을 스프레이 시켜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can be used without damaging the plate. 그 우리가 TLC,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전개시킨 요것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결과를 갖다가 손상을 주지 않고도 저렇게 스프레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눈에 띄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needs less solvent. 그리고 그렇게 솔벤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이 장점이라는 거죠. 바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제 장점이고요. 그러한 장점 때문에 applications, 응용, 우리 왜 스마트폰도 어플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풀네임은 application이에요. 응용이라는 거지. applications of TLC.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응용. 어디다 적용을 하냐는 거죠. 첫 번째가, purity of sample이에요. 샘플을 purity, 정제한다는 거죠. 예, 시료를 갖다 정제하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examination of reaction. 반응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반응을 갖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됐는지 검토하고 관찰하고 그러는데 이 방법을 갖다 이제 쓰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여기 어떤 물질이 나왔나? 라고 하는 것을 중간쯤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그거를 이렇게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전개를 시켜보면 그 띠가 나오면은 지금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쵸? 예. 띠가 안 나오면 아직 반응이 안 됐다는 얘기고. 바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Identification of compounds예요.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 compounds, 화합물의 identification, 정량 또는 동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Biochemical analysis. 예. 그런 이제 생화학 물질들이 생합성된 물질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analysis,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in pharmaceutical industry, 즉 pharmaceutical 뭐야 저 약품이죠. 의약품들. 의약품 산업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eparation of multi-component pharmaceutical formulations.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 그러한 의약품, 예, 의약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의약품에 그런 이제 조제되어 있는 의약품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리하는데 이 기법을 갖다 이제 쓸 수도 있고요. In food and cosmetic industry,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산업에도 바로 이러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점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이번 유기화학 실험 기초편에서는 TLC,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TLC판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어진 TLC판에 밑에서부터 약 0.5cm쯤의 선을 긋고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를 찍을 자리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맨 왼쪽에는 반응물, 맨 오른쪽에는 생성물, 가운데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같이 찍을 자리를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반응의 진행 정도와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LC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고체 시료인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 TLC판에 찍을 수 없으므로 특정 용매에 녹여 시료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기물 시료를 녹이기에 가장 일반적인 용매는 아세톤입니다. 이외에도 끓는 점이 아세톤과 비슷하게 낮으며 시료와 반응하지 않을 만한 용매를 고르면 됩니다. 소량의 고체 시료를 빈 바위 안에 옮겨 넣고 아세톤으로 희석시키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적당한 농도는 약 시료 1mg당 약 0.1ml 정도의 아세톤으로 희석시킨 농도입니다. 액체 시료의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희석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TLC 찍기를 위한 올바른 모세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관이 TLC판에 닿는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시료점을 작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관은 수직으로 세우면 안되고 영상에서와 같이 살짝 기울인 상태로 점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시료점을 찍기 전과 후에는 모세관을 아세톤에 담근 후 마련된 휴지에 빨아들여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관을 시료에 담궈 시료 용액을 취한 후 보시는 것처럼 표시해둔 자리에 살짝 대어 찍어 넣습니다. 각각의 시료점을 찍는 사이에 깨끗한 아세톤으로 여러 번 씻는 모습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LC 전개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TLC 전개용 집기병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름종이를 잘라 반쪽에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면에 거름종이를 깔아놓는 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집기병에는 0.2에서 0.3cm 정도의 전개용매를 넣어줍니다. 이때 벽면에 세워둔 거름종이가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개용매의 수면이 TLC판에 그어놓은 선보다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게를 사용하여 TLC판의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집은 후 집기병 안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놓습니다. 이때 TLC판의 실리카 표면이 세워놓은 거름종이와 마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TLC판의 밑면이 전개액에 닿을 때에는 수평으로 골고루 닿게 하여 영상에서와 같이 일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전개액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개액이 TLC판의 90%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집게를 사용하여 TLC판을 꺼냅니다. 전개액이 최고로 올라간 위치를 재빨리 연필로 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이제부터는 전개된 시료점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V 램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TLC판을 UV 램프에 비추게 되면
UV를 흡수하는 시료점들이 검은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들을 연필로 표시해 주세요. 다음은 발색 시약을 이용하여 시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TLC판을 집게를 사용하여 마련된 발색 시약에 완전히 담급니다. UV를 조금 전에 이제 TLC판을 찍었었던 거고요. 한쪽 끝을 휴지에 대어 줬던 잉여분의 거고. 발색 시약이 방울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닦아줍니다. 이 경우는 이제 발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후에 TLC판을 염색시킨 거예요. 뒷면으로 뜨거운 공기를 불어주거나 가열판 위에 올려서 발색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포스포몰립산 용액을 발색 시약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외에도 물질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발색 시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개된 시료점들을 찾은 후에는 각 시료점의 RF 값을 계산하여 실험 노트에 기록합니다. 네, 시료를 갖다 세팅하고 그 세팅한 높이에서부터 용매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그것을 이제 B 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료가 올라간 높이, 그것을 A 값이라고 하면은 RF 전개율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올라간 거리분의 시료가 올라간 거리, 즉 B분의 A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요 값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어떤 물질의 고유 값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들이 어떤 그 시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 그 비율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 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정성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그 점의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갖다가 아까도 잠깐 보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찰했었던 과일인 배에 있었던 알부틴이 얼마 정도 있는지 많이 있을수록 점이 선명하고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2차 시 우선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3차 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